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교육 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토요일 정모에 오신 분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5월 17일 토요일이고요. 아침은 9시 47분. 지금 한국은 밤 10시 47분입니다. 자, 토요일 날은 이제 장기적인 얘기를 드리는 날이죠. 그냥 평일에는 이제 그날그날 소식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이제 교육도 시켜드리고, 이제 장기적인 얘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데이터를 보고서, 자, 데이터가 좀 바뀐 게 있나,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새로운 방향을 또 정해드립니다. 자, 요즘은 일단은 한 치 앞도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토요일날 방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025년에 들어와서 저희가 표를 했죠. 전략적 스트래티직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 자, 올해 표어는 전략적이었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 채널 홈페이지 가시면은 강의 있습니다. 보시고요. 전략적 자산 배분을 잘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비중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기가 2025년입니다. 거시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주식시장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번 주에 정말 잘했습니다. 자, S&P 500이 2.56%더 올랐죠. 다우도 0.92% 올랐고요. 나스닥도 3.58%, 나스닥 100도 3.49% 올랐습니다. 자, 러셀 2000이 0.74% 정도 올랐죠. 네, 그래서 자, 수요일까지는 일단은 나스닥 위주로 많이 올랐고요. 자, 목요일부터는 다우 중심으로 오르면서 약간 희비가 조금 엇갈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골고루 다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일주일 동안 수요일까지 정말 빅텍들이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 16% 올랐고요. 테슬라 17%. 축하드립니다. 자, 애플도 6%, 아마존 6%, 구글 8%, 자, 메타 8%, 마이크로소프트 3.54%더 추가 상승을 했고요. 반도체들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자, IT 쪽도 많이 올랐고요. 은행주들도 거의 6% 가까이씩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산업재들도 뭐 6%, 뭐 제약주들도 자, 이번 주에는 좀 반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반등했죠. 1.123% 정도 올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비재라든지 임의 소비재라든지 방어재들도 좀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빅텍이 먼저 올라왔고요. 수요일 날 나머지 주식들은 목요일, 금요일 날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힘들었던 게 헬스케어 쪽에 플랜 쪽이죠. 네, 그래서 보험회사라든지 약국들이 조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S&P 500은 1.30% 정도 지금 오른 상황이고요. 다우는 0.26% 올해 들어서 올라서 결국 양전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나스닥 100만 보면 100개 큰 것만 보면 1.98% QQQ가 드디어 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던 분들 자, 드디어 다 양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수익률이 지금 굉장히 좋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마지막으로 수익률을 한 번 더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올해 수익률을 꼭 얘기를 해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딱 일단 약간 2월 19일 수준인데 자, 수익률이 오늘 20% 이상 되시는 분들과 30%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이번은 0에서 이제 30% 정도 수익률 자, 이렇게 20에서 30 정도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0에서 20% 정도 수익률, 네 번째는 마이너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 변곡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 분기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수익률 조사는 한번은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주식들이 일단은 양전을 했기 때문에 S&P 500도 다우도 자, 나스닥 100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 일단은 플러스 상황으로 올해 초로 돌아왔습니다. 자, 올해 초가 뭐냐면은 자, 1월 20일 정도죠.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으로 다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잠시 올라갔다가 이제 관세기 내면서 쭉 내려왔다가 다시 트럼프가 끌어올린 그런 시장이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4월 달에 많이 떨어졌을 때 이 사진은 보여드렸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2022년에 이제 공포장에서 열심히 줍줍하자 이러면서 샀을 텐데 그때가 S&P 500이 3,600, 3,800 자, 요럴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 이번에도 4월 달에 온 거죠. 거의 20% 가까이 자, 폭락을 했습니다. 2025년 3년 만이죠.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20% 이상 떨어지면서 자, 이때도 기회가 왔죠. 그래서 4월 7일 날 4월 뭐 21일 날 보여드렸는데 그때부터 지금 4주 정도 계속해서 지금 반등을 급격하게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게 뭐에 달려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 푸시 중요하다. 뭐 JP 모건에서도 나와 얘기했는데 자, 2월 말부터 쭉 4월까지 떨어졌지만 결국은 트럼프 푸시 나오면서 올라온 거죠. 그래서 트럼프 푸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주식시장에 민감한가를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주가가 떨어지니까 뭐 미국 자산들까지 채권하고 달러까지 다 떨어지니까 본인도 이길 수가 없었죠. 제가 2018년 19년하고 똑같다 그런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트럼프도 그때 역시 항복을 했죠. 2018년 19년 넘어가면서 주식이 막 폭락을 하니까 트럼프가 결국 관세를 막 철회하고 뭐 캐나다 쪽 관세 막 철회하고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고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주식시장이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때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결국 트럼프는 다시 자산을 끌어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완전히 트럼프가 내놓은 관세라든지 이런 거를 완전히 폐지한 건 또 아니죠.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어떤 좋은 일들이 있나 딱 보면은 11가지의 이유로 이번 주에도 더 올라온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더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날 얘기 드릴 때는 스카페센트가 스위스로 날아가서 중국하고 협상을 한다 요 얘기밖에 없었는데 요 협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그래서 스카페센트가 어떻게 중국하고 협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협상안이 일요일날 딱 나왔죠. 네, 그래서 월요일날부터 이 영향을 받았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관세가 145%에서 30%로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확 내려와 버렸죠. 너무 잘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저희가 예상한 거는 뭐 많아야 60% 아니면은 트럼프는 80%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30%까지 관세를 내려버렸죠. 네, 그래서 원래 매겼던 20%에다가 상호 관세 10%딱 30%만 매겼습니다. 이 정도면 뭐 중국도 견딜만 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전히 높습니다. 30%가 뭐 낮은 건 아니에요. 네, 좀 높긴 한데 그래도 145%보다 낮죠. 자, 이미 이 145% 관세를 맞은 제품들이 LA에 도착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자, 스카페 센터가 중국하고 협상이 끝나면서 우리는 중국을 계속해서 만나고요. 자, 몇 주 동안 계속 만나면서 더 큰 협상을 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에 받아들이면서 월요일부터 쭉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국과 중국 간에 대탕태가 일어났다. 대탕트라 그러죠. 화해 무드죠. 옛날에 미국과 소련 간에 뭐 얘기 많이 할 때 그런 얘기였는데 미국과 중국 간에도 이제 대탕트가 일어났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며칠 있다가 결국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800불 미만의 제품은 원래 무관세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세를 올려놨었죠. 140% 이상으로. 자, 근데 요 관세를 다시 30으로 줄여놨습니다. 자, 그래서 145에서 30으로 the minimums죠. 자, 그래서 저가 제품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확 낮추면서 여러모로 이제 화해 무드가 들어왔고요. 이런 걸 보면서 골드만삭스도 침체 확률을 35%, 45%에서 낮췄고, JP 모건도 침체 확률을 떨어뜨린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잘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 끝나나 했더니 이제 뭐 한 이틀 가겠지 했는데 이제 또 자, 이런 소식이 수요일부터 또 들렸죠. 그래서 트럼프가 중동을 갑자기 가더니 중동에 사우디하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UAE라 그러죠. 그다음에 카타르를 돌아다니면서 협상을 또 했는데 이제 이 중동 국가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자, 미국 기업을 투자를 하겠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뭐 반도체 칩도 사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 스페이스 X도 허용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보잉 비행기도 사주고, 네, 거기에다가 미국의 레이티온 같은데 뭐, 예, 이런 데서 또, 예, 예, 군사 무기도 사주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돈도 또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히 엔비디아랑 이제 테슬라가 또 올라가면서, 네,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예, 그런 상황이었죠. 특히 엔비디아가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죠. 막 8, 90불까지 갔다가 110불대 머물러 있었는데 요 소식으로 135불까지 올라가면서 전 세계 시총 2위로 올라갔고요. 주식시장에서 비중이 많이 차지하죠. 지수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수를 쭉 끌어올렸습니다. 자, 여기서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정학적 문제가 좀 해결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란하고 협상을 한다. 뭐 시리아 대통령도 만나서 이스라엘과 협상을 좀 해라. 그리고 봉쇄도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 우크라이나의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푸틴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또 이제 화해 휴전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온 상황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개입은 하진 않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잘 올라왔고요. 네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또 이번 주에 잘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자, CPI가 잘 나왔죠. 네, 3%였던 CPI가 2.3%로 떨어졌습니다. 잘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CPI도 잘 떨어지고 있고, 이거는 헤드라인이죠. 네, 근원 물가도 떨어졌습니다. 2.80으로 다달이로 따지면 떨어졌죠. 그래서 2.3, 2.8이 나오면서 물가가, 예, 관세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거로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기업들이 소비자들한테 물가를 아직 정가를 안 시켰다는 희망을 좀 보여줬죠. 물론은 뭐 GDP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정도로 외국에서 수입을 미리 많이 해가지고 사재기를 해가지고 지금 재고량을 많이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정가시키지 아직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나 뭐 다음 달부터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소비자한테 물가를 정가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자 정가시켰다가 지금 물건을 못 팔면은 좀 손해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정가를 안 시키고 있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깜짝 놀랐겠죠. 마이너스 0.5%로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도매 물가도 올리질 않았어요. 오히려 떨어진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게 좀 희망을 줬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그러면은 침체가 왔냐? 침체도 안 왔어요. 그래서 리테일 세일이죠. 네, 소매 물가가, 소매 판매가 아직도 플러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달에는 사재기가 많아서 3월 달에는 많이 샀는데 4월 달에는 좀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죠. 근데 0.1%가 나면서 아직도 소매 판매가 살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 경기가 아직 침체에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뭐 지난주까지 보셨지만 ISM 서비스 지수도 아직 50일 오히려 올라왔죠. 침체라고 보긴 힘들고요. 제조업은 원래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떨어지고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많이 떨어졌을 때만큼 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개인 소득도 여전히 0.5%씩 늘고 있죠. 미국인들의 소득이 아직도 늘고 있습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도 아직 17만 7천이나 되고 실업시장도 굉장히 좋죠. 실업률도 지금 4.2%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4.15 정도 됩니다. 4.3도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내구재 주문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산업 생산도 이번에 또 나왔지만 아직은 플러스인 상황입니다. 제조업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마이너스 0.4, 뉴욕 제조업도 떨어졌고요. 필라델피아도 떨어지고 마이너스로 떨어졌는데 제조업은 워낙에 자, 미국에서 한 30%밖에 차지를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침체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경제 지표로 하드 데이터라 그러죠. 네, 소프트 데이터, 심리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로 경제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니까 뭐 지금 침체를 나타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제롬 파월도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 허가 자체도 줄긴 했지만 이게 뭐 확 줄어든 건 아니죠. 그래서 완전히 침체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이런 얘기를 하죠. 미국 경기 아직도 좋습니다. 하드 데이터만 보면은 우리는 소프트 데이터보다는 하드 데이터를 더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거 보면 침체도 없는 상황이고 물가도 뭐 아직까지 뭐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관세 때문에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다 보니까 지난번에 성명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실업률이 올라갈 위험은 아직은 있다. 근데 인플레이션도 다시 올라갈 위험이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금리를 빠르게 내릴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위험성은 있지만 아직 뭐 침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뭐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전망 자체가 백악관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은 제롬 파월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서플라이 샥, 공급망이 좀 문제가 있으면서 뭐 장기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다. 자, 요런 경고의 목소리는 좀 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뭐 아직은 견딜만한 그런 상황이 돼 이렇죠. 그래서 연준에선 푸시 따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34%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9월달이나 돼서나 금리를 한번 내리겠다가 4에서 4.25로 51.5%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10월달에도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12월이나 돼서나 3.7에서 4%로 한번 내린다가 38.5%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연준이 급하게 굳이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가 나쁘진 않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7번째는 미국의 자산이 다 팔린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달러 가치가 이제 잘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뭐 97, 98까지 내려갔지만 결국 100을 다시 넘어와서 달러 가치가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잘 견디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미국 자산 가치가 전반적으로 뭐 달러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굉장히 좋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스카페센트 장관이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역 협상을 할 때 환율을 협상의 주제로 삼지는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일단은 미국의 달러를 외국 기업들이 다 갖다 팔면은 그러면 미국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고 계속 찍어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지금 스카페센트가 원하는 건 달러는 올리고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는 떨어뜨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채 문제도 해결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제조업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달러를 떨어뜨려가지고 수출을 늘린다. 자, 이런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압적으로 정치적으로 협상을 해서 니들이 뭘 더 줘라.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엔화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현상 때문에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거의 148엔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국채는 주식 시장이 너무 올라가고 달러도 올라가고 자, 일단은 주식이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을 좀 많이 팔았죠. 그래서 4.5를 넘어갈 정도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자, 2년물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기준금리 당장 안 내린다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주식 쪽으로 다 돈이 몰려가니까 미국으로 돈이 막 몰려왔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20빌리언 이상이 미국 주식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채권에서도 팔아가지고 주식으로 넘어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채권 가격은 반대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8번째로 주식시장 심리적인 문제인데 공포가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뭐 4주 연속 올라오면서 공포가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뽀뽀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어 앤 그리드가 71까지 올라왔죠. 거의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관세를 아예 없애버리면 좋은데 자, 일단은 3에서 시작해서 71까지 70이나 올라올 정도로 자, 주식시장이 완전히 과열됐죠. 그래서 주식시장 폭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거의 역대급이죠. 자, 이 정도면 작년 수준인데 모든 주식이 다 이제 회복을 해서 다 올라왔습니다. 자, S&P 500을 동일 가중으로 보면은 올해 1월하고 2월 19일날 최고점 찍었죠. 딱 그 수준까지 지금 거의 올라온 상황입니다. 물론 6,100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5,950이면 거의 다 올라왔다. 그래서 최고점은 아니지만 조금 1, 2월에 좋았던 그 시기만큼은 일단은 반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풋콜옵션 레이시오 보면 알겠지만 콜옵션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1까지 뭐 패닉셀이 있다가 다시 0.7을 넘어가면서 콜옵션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면서 주식시장 주가를 쫙 끌어올렸습니다. 수익을 다들 어마어마하게 낸 것 같고요. 자, 빅스 지수 보시면 알겠지만 17.24%, 0.63% 정도 더 떨어졌는데 이제 올해 초에 4월 달에 60까지 올라갔다가 자, 올해 초 수준이죠. 20 밑으로 떨어지고 3월 달 수준 그 수준까지 또 빅스 지수도 공포감이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9번째로는 현금이 들어오죠. MMF 마켓 뭐 채권에 들어가 있던 돈들 외국으로 빠져나갔던 뭐 아시아 돈들 다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처음으로 저 돈이 20빌리언
1년 정도 지금 주식시장에 또 들어왔다 오래간만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야 이번 주에는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자 10번째로 M2 통화량도 굉장히 많죠. 미국인들의 수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축성 통화량, 투자성 통화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시중에 풀린 돈도 아직도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11번째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4차 산업혁명기라고 얘기 드렸죠. 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가면서 수요일까지 빅텍들이 더 올라갔습니다. 과열을 시킨 이유가 이거죠. 일단 트럼프가 모하마드 빈 살만하고 협상을 하면서 1조 달러나 자 미국에 투자하고 했다 그러는데 아랍에미레이트든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엔비디아하고 AMD 칩을 어마어마하게 사주겠다. 특히 뭐 아랍에미레이트는 AI 데이터 센터. 자, 그래서 뭐 아랍에미레이트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칩을 굉장히 많이 파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국이 5만 개 사는데 지금 아랍은 50만 개씩 막 삽니다. 자, 그 정도로 많이 팔아서 엔비디아가 올라올 수밖에 없었고 지수를 쭉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아시죠? 이번 주에 옵티머스가 갑자기 나오더니 춤을 추기 시작했죠. 휴머노이드가 갑자기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또 관심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를 했죠. 완전 소프트웨어도 바꾸고 여기에다가 뭐 제미나이도 갖다 깔고 이러면서 자, 구글이 바닥을 치고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오픈 AI는 코딩까지 할 수 있는 코덱스라는 거 새로운 에이전트를 또 발표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모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가장 좋았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이렇게 11가지 이유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무너뜨릴 수 있을까? 다음 주부터 이제 자, 곰들이 이번 주에는 실패했습니다. 공베더들이 돈을 많이 잃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문제인데 곰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번 주도 이제 트럼프가 중동까지 갔고 중국하고도 했고 근데 어제 이제 유럽하고도 좀 협상이 좀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뭐 일본하고도 협상 얘기 나왔고 뭐 한국하고도 협상 뭐 밀란에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자 일단 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대부분 반영돼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공매도를 치고 들어오는 거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공매도 치기 참 좋은 시기죠. 그 다음에 개미들은 주식을 팔기 좋은 시기죠. 이게 이제 이해가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셀린 메이도 있습니다. 다음 주면 미모리얼 데이라서 다다음 주 월요일이. 자, 그래서 이제 휴가철이에요. 이제 다 팔고 떠나기에 좋은 시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주식은 많이 올라와서 개미들은 수익 실현하고 싶어하고 공매도들은 이제 고점이다 생각을 하니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번 사람들은 이제 팔고 또 여행을 가고 뭐 심리적으로 보면은 자 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자 곰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곰들이 아무 이유 없이 활동을 할 수는 없어요. 곰들이 뭔가 소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월가 미디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를 이용해야 돼요. 뭔가를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장 이용하기 좋은 게 하나 떴죠. 이번 주부터 불안감을 준 게 요겁니다. 미국의 부채 문제. 지금 35조 달러를 넘어가서 지금 한 36조 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빚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의 빚이 줄지를 않아요. 이렇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코로나 특히 터지면서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도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 속도가 이렇게 가다가 더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지금 대책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부채가 이 나라의 이제 부채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믿고 이 미국의 채권을 사준 거죠. 미국 이제 채권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미국 내 기관들이 한 60% 정도 미국채를 들고 있고 다른 나라들 뭐 30, 40%가 이제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데
미국의 정부에서 발행하는 이 채권 자체를 많이 발행을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신용이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여태까지 사줬어요. 네, 그래서 부채를 막 찍어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거의 맥시멈까지 올라온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자, 이번 주에 무슨 문제가 있었죠? 이번 주에 공화당 의원들이 세금 감면을 한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또 끌어올리면서 일단은 세금 감면을 내기로 해서 지금 예산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그랬죠. 이러다 보니까 부채가 이렇게 높은데 세금 감면까지 해주면서 세수를 줄여가지고 부채를 안 갚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채 문제가 갑자기 이번 주 한 수요일, 목요일부터 계속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런 기미가 좀 보였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다가 꺾여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달러가 올라가다가 수요일까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거 부채 문제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다행히도 이 예산안은 공화당 내부내에서 진압이 되면서 통과가 안 되긴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딱 나왔죠. 네, 그래서 무디스, 자, 무디스에서 갑자기 신용등급을 어제 장이 끝나고 1시간 정도 딱 지나니까 이 소식이 딱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5시 정도에 나왔죠. 제가 한참 수업을 하고 있어서 바로 얘기를 못 드렸는데, 이제 수업 중간에 제가, 저 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렸죠. 네, 그래서 일단은, 무디스에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야, 이게 지금, 이 문제죠. 이거 부채 문제. 자, 이것 때문에 떨어뜨린 겁니다.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이게 장중에 나왔으면은 조금 심각하게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장 끝나고 나왔어요. 그리고 주말이 좀 지나가잖아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있고 장이 안 열려요. 약간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듯이 일단은 멈췄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걱정을 할 거예요. 지금 월요일이 어떻게 될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요. 네, 키아라님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예요. 최고 등급 트리플 A에서 AA1으로 강등을 시켰습니다. 참, 네. 그래서, 자, 이미 피치에서도 내린 적이 있고요. S&P 글로벌에서 스탠더드 앤 푸어스에서도 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이에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내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무디스에서 결국 내려버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시장 끝나고 좀 충격을 줬죠. 그래서 무디스에서 자, 어떻게 내렸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무디스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 트리플 A예요. AAA입니다. S&P에서는 AA 트리플 A고 피치도 AAA죠. 그래서 한 단계 떨어뜨리면 무디스에서는 AA1이 되는 거고 S&P에서는 하나 떨어뜨리면 2 플러스 AA 플러스 그다음 피치가 2A 플러스 자 AA 플러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일단은 정크는 아니죠. 정크는 옛날에 테슬라도 정크에 지금 들어가 있었는데 요거 위로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발행하는 채권들도 아직은 뭐 일단은 투자할 만한 그런 채권이죠. 네, 근데 자 미국은 진짜 국가는 더 신용등급이 높죠. 네, 그래서 이렇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S&P에서 내렸죠. 이미 AA 플러스로 피치도 내렸죠. 그 다음에 무디스도 이번에 내린 겁니다. 세 번째로 결국 내렸어요. 자 이렇게 언제 내렸냐? 네, 그래서 지금 S&P에서 미국을 강등시킨 게 2011년인데 그때 주가가 확 떨어진 적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2023년이죠. 재작년에 한번 또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시장이 한 번씩 자 충격을 받곤 하죠.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국채가 지금 가장 최상 등급을 받고 있어요. 호주가 3개죠. 캐나다도 3개죠. 덴마크도 트리플 A죠. 네, 독일도 3개입니다. 룩셈부르크도 3개죠. 네덜란드도 3개죠. 스위스도 3개입니다. 노르웨이도 3개죠. 스웨덴도 3개죠. 유로피언 유니언 3개죠. 싱가포르이 3개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3개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S&P에서는 지난번에 AA 플러스를 이미 떨어뜨렸는데
미국보다도 좋은 채권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지금 이거 국채 관련된 겁니다. 미국의 신용등급하고 미국의 국채랑 관련이 있는 건데, 미국의 신용등급을 AA1으로 떨어뜨려 버리면은 나머지 국가 채권을 사겠죠. 네, 캐나다 국채를 사든가 덴마크 국채나 독일 국채, 아니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뭐 EU나 싱가포르 국채를 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미국 국채를 갖다 팔겠죠. 미국 국채를 갖다 팔면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가장 걱정되는 게 어제 바로 장 끝나자마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관세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자, 지금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니까 또 국채 금리가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다른 금리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면서 뭐 채권, 회사채 금리도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게 시장에 조금 걱정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디스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미국이 economic financial strength,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아직 튼튼한 거를 알긴 하는데, We believe there this no longer fully counterbalance the declines in fiscal metric,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좋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재정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부채가 늘어나는 거를 완전히 지금 덮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새로운 행정부나 의회 자체가 지금 버짓의 적자폭을 더 키우다. 뭐 사람을 해고했지만 도움이 크게 안 됐어요. 오히려 적자폭이 지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1기 때도 적자폭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이게 지금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각도로 방금도 얘기 드렸지만 이런 각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2020년에 코로나 터지고 더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바이든 때도 해결이 못 됐고 이번 2기 때는 더 급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계속해서 금요일 날만 보더라도 지금 세금을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화당에서 법안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수조 달러의 정부 빚을 더 늘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걱정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물론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 뭐 국채를 계속 찍어내면 상관이 없긴 하죠.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은, 지금 2025년인데, GDP 대비해서 미국의 빚이 딱 100% 수준으로 도달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GDP가 늘어났기 때문에 빚이 좀 있어도 GDP로 갚아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요게 2026년, 2027년, 2028년 이렇게 가면은 2029년 되면은 자, 아마 106%까지 레코드 하이를 찍을 거다. 옛날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게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2029년에 빚이 GDP보다 106%가 늘어나면서 기록을 갱신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은 2030년이 넘어가면은 110%, 2034년이 되면은 그냥 118%뭐 이렇게 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부채가 심한 나라, 이제 GDP로 커버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이제 백악관은 다행히 요거 얘기가 나왔어요. 자, 백악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하면서,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스티브 청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지금 지금 스포크스맨인데, 자, 나와가지고, 마크 젠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하락을 했습니다. 무디스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우리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비판을 해온 사람입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공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는 게 뭐죠?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심리지수, 그래서 무디스에서 나온 신용평가. 자, 이런 거 이제는 믿지 마라. 자, 트럼프답게 백악관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자, 이게 먹히면은 상관이 없는 거고, 이게 안 먹히면은 끝나는 거죠. 예, 근데, 자, 과연 이거를 무시를 이렇게 백악관처럼 무시하고, 이제 백악관에서 뭔가 다른 또 부양안을 준비해서 올려주면은 뭐 크게 주식시장에 영향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청이 더 얘기를 했는데, so nobody takes his analysis seriously. He has been proven wrong time agai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분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He has been proven wrong. 예, 계속해서 틀려온 사람인데 우리가 뭐 믿습니까? 자, 일단은 부인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자, 백악관을 믿냐? 아니면은, 자, 무디스를 믿냐? 자, 이런 문제로 잠깐 상황이 흐려지면서 생각보다 충격이 예, 좀 덜 하지 않을까. 자, 이런, 자, 희망적인 것도 좀 나오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서 자, 헤지펀드들이라든지 기관들이라든지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까가 가장 중요한 거죠. 주식시장도 가장 많이 고점까지 과열돼서 올라온 상황에서 자, 여기에서 이런 게 터졌다. 이게 어떻게 우리들한테 돈을 가져다 줄까? 아주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 이 호재를 이용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기관들은 요거를 공매도를 쳐서 과장을 해서 주가를 막 떨어뜨리면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들 나와서 하는 얘기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this is a warning sign. 이건 경고의 사인입니다. 자, 미국 주식이 about to hit ceiling. 자, 지금 예, 고점을 찍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크레딧 레이팅, 신용 등급이 떨어진 거는 결국은 프로핏 테이킹, 그래서 수익 실현을 더 유도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자, 국채라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세이피스트 인베스트먼트, 가장 안전한 투자로 보여지는데, 자, 만약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자, 이게, 자, 다른 나라들의 이제 채권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그래서 전 세계 채권 시장이 다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이건 당연히 예, 앞으로 오는 몇 주 동안에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전문가들은 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게 무디스의 신용 평가가 공식적이긴 한데 자, 일단은 이제 지금 S&P 500에 2011년에 충격을 받고 그때 팍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만큼은 아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헤드라인을 나온 것보다는 예, 주식시장에 대한 충격은 조금 덜할 것 같다. 저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자 하는 사람도 조금 있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어떤 사람은 나와서 미국의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2011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S&P 500의 자 주식시장을 예,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리긴 했는데 예, 그때랑은 좀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다른 사람 나와서 자, 지금 this is not the first time US has been downgraded. 네, 그래서 자, 이게 지금 미국이 다운그레이드 돼가 뭐 신용 등급이 강등된 게 처음은 아니다. 그래서 I think this is alarm bell. 지금은 경고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또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자, United States are running a giant peacetime budget deficit unlike anything we've seen probably in our lifetime, but we'll all know that Moody's isn't telling us anything new.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일제 지금까지 나온 게 뭐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니다.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인생 동안에 한 번도 안 본 게 이런 게 나온 게 아닌데, 자, 무디스에서 뭐 그렇게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뭐 그렇게 놀랍지 않다. unsurprising하다. 네, 그다음에 뭐 당연히 나올 게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주식시장의 수익 실현을 할 거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보다 놀랍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이 크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게임 체인저, 뭐 게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유를 제시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 실현을 좀 할 것 같다. 하지만은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셀 아메리카 현상이 다시 나올 거예요. 지금 일단 주식도 떨어졌고 채권까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이 떨어졌죠. 달러는 다행히 시장이 끝난 다음에 지금 이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영향을 못 하는데 달러도 아마 조금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2023년에 이미 스탠더드 & 푸어스 S&P에서 이미 내린 상황이고 2011년에도 내렸다가 또 다시 올리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일시적인 충격만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 3 아시죠? 그래서 3일 가지 않을까. 3일 백악관에서 뭔가 좋은 호재를 다시 트럼프 푸시 또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낮을 수 있고요. 3일 정도 가지 않을까. 주식시장은 굉장히 효율적 시장입니다. 이런 게 나오면 금방 또 흡수를 하죠. 그리고 이게 그렇게까지 막 놀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금요일날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날 화요일 정도까지 한 이틀 월요일날 조금 흔들리고 화요일날 조금 안정되고 그 다음에 수요일부터는 다른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보시면 알겠지만은 소식이 나오자마자 금리가 4.5까지 확 올라갔다가 다시 4.44로 내려왔어요. 이걸 보면서 그렇게까지 확 던지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이런 상황이고. 제가 걱정되는 건, 요런 거는 한 3일짜리인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경기가 어떻게 침체를 겪냐 이런 건데, 미시간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정치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022년 수준으로 지금 심리가 소비자들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에서도 소비자 자신감이 지금 침체 수준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불확실성 지수가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도 관세 얘기를 한 그런 기관들이 거의 400개가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1분기에도 굉장히 많았었죠. 이렇게 많았던 그런 상황인데, 기업들의 예상 수익 자체가 계속 기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거의 266불 정도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죠. 266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관세가 매겨지긴 매겨졌잖아요. 중국도 30%고 전반적으로 13%가 매겨졌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주식이 아니라 경제에 지금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관세 걱정을 하고 소비자들도 심리가 안 좋고 이런 데이터 물가에도 아직 반영은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목표 주가가 5,700이고 어떤 사람은 6,000으로 바꾸긴 했지만 거기까지도 지금 거의 달성이 됐습니다. 5,95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데이터 나오는 것들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QQQ 같은 경우에는 RSI가 71.69까지 올라가면서 QQQ도 많이 올라온 만큼 과열이 됐고, 포워드 PE 레이쇼 S&P 500도 지금 20.5로 올라오면서 거품이 낄 정도로 좀 꼈죠. 5년 평균보다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S&P 500 스파이 같은 경우에도 69.33으로 과열 기간으로 지금 들어왔죠. 장중에. 그래서 모든 게 지금 과열되어 있어서 이럴 땐 또 수익 실현하기도 좋고, 침체 문제는 아직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침체 확률 45% 정도 보고 있는데 골드만 상승 35%. 어제도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또 나와가지고 침체는 아직 확률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홈디포 실적이 있고 타겟 실적이 남아있는데 실적 기간도 거의 끝나서 빅텍 실적은 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는 일단은 이런 무디스 신용평가라든지
홈디포 타겟의 실적이 나오는데 홈디포나 타겟이 관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이죠. 실적은 예상보다 잘 나올 것 같은데 자 최근에 이제 사재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월마처럼 우리도 물가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뭐 관세 때문에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예 조금씩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월요일날 나오는 경기 선행지수도 봐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목요일날 실업상청구 건수하고 PMI도 예, 계속 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좀 조용히 지나가나 싶었는데 자 일단 무디스의 영향이 뭐 화요일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홈디포라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의 실적 발표 나오면서 21일, 22일 영향 받고 실업상 청구 건수 이런 거 나오고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자 조금 더 예,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미모리얼 데이가 이제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가를 떠나죠 사람들이 이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을 어느 정도 팔고 그 돈으로 휴가를 갈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더 큰 지수들이 나오죠. 내구재 주문, 엔비디아 실적, FOMC 의사록, GDP 성장, PC 개인소득 소비 물가. 그 다음 주에 이제 ISM 제조업 이거 좀 안 나오죠. 예, 그 다음에 구인이라든지 비농업 부분 고용 이런 큰 것들이 이제 걸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3주 동안은 예, 조금 더 예, 위험 요소가 조금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자 이럴 때는 적절하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산 배분을 해놓고요. 리밸런싱도 예, 지난주까지 좀 해나오셨죠? 예,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냥 자 흘러가는 거 지켜보면 되겠죠. 내려가도 좋고 올라가도 좋고 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사랑평가 넘치게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산책하면서 네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예, 저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네 일단은 저희 마을 올해 수익률이 0에서 20%가 46%, 20에서 32, 15%, 30% 이상이 18%입니다. 마이너스가 아직 20% 있긴 한데 자 그래도 자 전반적으로 자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네. 가는 게 아니라 자 이제 4부로 넘어가야 되죠. 자 비중 공개로 자 넘어가야 됩니다. 예. 제가 수목금 지금 여름학기가 시작돼서 하루에 3시간만씩 강의를 하는데 자 토요일날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또 강의를 합니다. 너무 힘든데요. 예, 쓰러질 것 같은데. 자 그래요. 네, 자 적정주가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오아시스님 그렇게 얘기해도 자 그거 물어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본인이 판단하시죠. 본인 자산 배분 상황을 본인이 하는데 왜 저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자, 매수매도 추천드리는 사이트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누가 와 계세요? 자, ABC님 그렇고요. 네.